잘 살아온 당신, 이제는 잘 놀아볼 때. 꽃중년의 룰루랄라, 청춘을 깨워라.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목요일에 함께하는 잘 살아온 당신, 이제는 잘 놀아볼 때. 꽃중년의 룰루랄라, 청춘을 깨워라 시작합니다.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유화 컴퍼니의 유화 대표와 함께 미술의 이야기에 좀 빠져볼까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가운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한창 그 청운동에 있는 류가헌이라는 갤러리에서 유화전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전시 중에 있습니다. 네. 얼마나 됐어요? 25일 날 개관을 했고요. 네. 5월 6일까지 지금 전시 중에 네, 있습니다. 네. 네. 이 유화전이라는 거는 우리 그 그림 유화가 아니라 대표님의 유화의 이야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그 책을 만들면서 네. 사진집이나 이제 그림과 관련된 책을 만들면서 그 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네. 기존에 참여하셨던 작가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네. 그다음에 좀 관련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네. 그렇게 좀 풀어서 이야기처럼 전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네. 저는 대표님이 사실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 줄 알았어요. 아,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출판계에서 아주 유명한 인쇄 장인이라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되신 건가요? 사실은 출판계는 아니고요. 네.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갤러리북이라는 걸 준비를 하면서 인쇄를 좀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진계에서 좀 유명해져서 네. 이제 사진 작가분들이 좀 많이 찾아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작가분들의 사진집을 제작하는 회사,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그 고퀄리티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작가분들이 좀 많이 뭐 장인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사실은 장인까지는 아니고요. 아유,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갤러리북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갤러리북을 이제 세계 최초로 이번에 아주 멋지게 내셨다는 얘기를 듣고 네. 어떤 건가 하고 이렇게 봤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림 이야기를 하거나 그림 사진을 이렇게 놓은 그런 책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갤러리북이 어떤 것인지 일단 이번에 좋은 책을 내셨으니까 네. 잠깐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제가 이게 29살에 네. 이제 갤러리북을 만들겠다고 이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고요. 네. 사실은 디자이너였어요. 네. 그리고 디자이너였다가 그만뒀는데 당시 이제 이 갤러리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가 사실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보고 나와서 아트샵에 가서 책을 보거나 포스터를 보거나 엽서를 보면 원래의 작품과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많은 아이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명화, 특히 명화들은 자주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네. 그런 책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15년이나 걸렸네요. 29때부터 이제 꿈꿨던 것을 드디어 네. 15년 만에 이루신 거네요. 네. 네. 근데 제가 아까 갤러리북 이 책을 잠깐 봤는데, 정말 명화를 그대로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네. 보통 이런 책 같은 걸 보면, 미술 관련된 책을 보면 원화의 느낌과 너무 다르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제가 본 우리 유화 대표님의 그 갤러리북은 정말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제가 방송이라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그리고 재질 자체도요. 이 책 안에 그 그림이 마치 이렇게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게 정말 그림 그리는 그 종이 위에 네. 정말 그림이 그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표현이 가능한지요?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네. 사실은 복제 기술은 굉장히 많아요. 네. 파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캔버스에 프린트하고 캔버스에다 또 직접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네. 책으로 만들어진 거는 아직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쇄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네. 그 인쇄라고 하는 과정은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이거든요. 네. 근데 그 공정을 거쳐서 그 퀄리티를 표현하기까지는
사실 거기에 가장 많은 오랜 시간을 보냈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갤러리북을 내셨다고 해서 책을 보면서 여러 화가의 그림들이 이제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랬더니 딱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출간을 하신 건데 네. 빈센트 반 고흐를 특별히 선택하신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물론 좋아하셔서 그렇겠지만. 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빈센트 반 고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네. 좋아하는 이유가 빈센트 반 고흐가 테오하고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항상 희망을 꿈꿨어요. 동생하고. 네, 항상 꿈을 주고받은 꿨고 편지. 항상 희망적이었고 자기 그림은 잘 팔릴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끝도 없이 썼거든요. 편지 속에서 네. 그랬죠. 지금은 근데, 사람들이 네. 알아주지 않아도 나중에 네. 언젠가 그럴 것이다. 맞아요. 네. 제가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본인이 직접. 네. 네. 15년 동안 나중엔 이런 책을 만들 거야. 그리고 이런 책을 많은 아이들이 보게 될 거야. 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첫 책은 무조건 반 고흐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시리즈 1, 2가 모두 반 고흐가. 네. 빈센트 반 고흐의 뭐 작품 그리고 뭐 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알고 있죠. 많이들 좋아하고 특히 네. 뭐 해바라기 뭐 이런 거 네, 굉장히 네, 유명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해외 유명한 작가들 또 유명한 그림들을 이렇게 이제 갤러리북으로 만들 때 네. 뭐 저작권이나 관련 절차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아닌가요? 일단 저희 갤러리북의 초기 작품들은 네. 대부분 40, 70년. 지금 현재 저작권이 원래는 50년이었다 70년으로 변경이 됐어요. 네. 40, 70년 이상 된 작가분들이 일단 우선 대상이고요.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미술관 측에다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네. 직접 요청을 해서. 네. 근데 특히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일부 미술관에선 너무 이 책이 좋아서 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 판매되는 모든 그런 이미지의 그 라이센싱 네. 그걸 갖다 다 무료로 준 경우도 있어요. 네. 오, 너무 좋으셨겠어요. 네, 특히 이제 네덜란드의 크렐러 밀러 미술관이 있는데 네. 거기는 고흐의 작품을 약 한 40%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네. 크렐러 밀러.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그 밤의 카페 테라스가 그 미술관에 있어요. 네. 그 미술관에서 미팅을 할 때 네. 그 미술관의 그 담당자분께서 2시간 동안 이 갤러리북 샘플을 안고 이렇게 꼭 안고서 너무 이쁘다, 네. 너무 멋지다 네. 그런 말씀을 계속 해주셔서 네. 굉장히 뿌듯하고 네. 해외 어디에도 없는 책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네, 그거는 반 고흐 미술관이나 밀러 미술관에서도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직까지 이런 책은 본 적이 없다라고.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갤러리들이 곳곳에 많이 이제 네, 생겼잖아요. 맞아요. 소규모 네, 갤러리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만 해도 왠지 갤러리를 들어가려고 하면 뭔가 생각이 좀 많고 네. 좀 시간을 일부러 내야지만 되는 것 같고 네. 뭔가 미술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만 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네. 이런 생각을 깨야 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유행이 되는 게 이어폰이 있잖아요. 네. 좋은 이어폰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뭐 100만 원짜리 이어폰도 있는데 그거를 듣다가 예전에 5천 원짜리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면 못 듣는 거거든요. 네. 귀가 트인다고 하죠. 네. 미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요즘에는 무료로 개관하는 그 갤러리들도 많아서 네. 언제든지 잘 모르더라도 자꾸 노출이 되다 보면 눈 역시 같이 트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자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접해야 되는데 네. 어쩌다 가니까 네. 이 그림이 저 그림 같고 이 화가는 또 누굴까? 네. 뭐 그림을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 네. 뭐 이 그림이 그렇게 좋은 거라는데 나는 잘 못 느끼겠는데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난 역시 이런데 아니다. 네. 이런 생각 저는 하는데 가끔. 근데 이제 갤러리에 가셨을 때 네. 보통은 그냥 그림만 둘러보시거든요. 네. 근데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어떤 전시든 그 전시장에 가시게 되면 작가의 작가 노트라든가 작가의 의도가 있어요. 네. 그거는 작가가 이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이런 작품을 했는지 충분한 설명이 있거든요. 네. 그 설명을 꼭 읽고 작품을 보셔야 조금 더 작가의 의도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갤러리에 가시면 보통 그냥 작품만 휙 돌아보시고 이거 나랑 별론데 이러니까 작가의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작가는 결국은 글이 아닌 그림으로 작가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서 그런 작가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고 네. 아니면 그 큐레이터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작품을 돌아보시면 훨씬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게 돼요. 네.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가끔 작가의 의도와 다른 느낌을 내가 이제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도 뭐 위축되거나 존중특 필요 없죠. 내 느낌은 내 그럼요. 느낌이 소중한 네, 거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모른다고 또 자신감 없어 그럴 필요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처럼 음악도 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듯이 네. 그림도 내가 좋아하는 풍의 그림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다른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림 앞에서 30분, 40분 서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또, 미술관 같은 데 이제 갤러리에 이렇게 가게 될 때 요즘에 이제 또 아이들 데리고 나서는 부모님들도 많고 네. 또 손주, 손녀랑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는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같이 가서 멋진 그림도 보여주고 갤러리도 좀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주변에 어떤 네, 분들이. 맞아요. 근데 이제 내 마음 같지 않죠, 애들은. 네. 네. 그럴 때 애들 데리고 가면은 어떤 점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주의해야 한다는 건 너무 딱딱하고요. 네. 어떤 점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이렇게 관람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도 딸아이가 있거든요. 네. 딸아이가 있어서 이제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아이를 데리고 미술관에 가는데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 아이들 눈이 어른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찾아주려면 결국은 많이 다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걸 강제할 억지로 필요는 할 없다. 필요. 네, 정말 그냥 자유롭게 보고 설명해주고 아이들이 관심 갖는 선에서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미술관에 가서도 가장 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유명 그 미술관에서 네.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려오면 아이한테 어려운 도슨트 네. 귀에 꽂아주고 네. 잘 봐. 보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데 그건 그림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네. 네. 그냥 그림은 아니더라도 그 환경에 그냥 익숙하게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욕심을 좀 내서 그래.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 난 어렸을 때 이런데 못 와봤으니까 데리고는 네. 왔는데. 네, 맞아요. 좀 데리고 왔으니까 좀 많이 보고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욕심이 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는 약간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평소 환경에서 아이돌 음악과 그다음에 게임이라든가 그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네.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로서의 역할은 아이들을 어디에 어떤 환경에 내가 데리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강제로 어느 날 갑자기 날 잡아서 내가 이만큼을 준비했으니까 너 이만큼을 봐야 해 네. 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언제든 그런 환경을 자주 만들어줄 때 네. 아이가 비로소 그림에 대해서 느껴가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를 다룬 유화 애니메이션 영화죠. 영화 러빙 빈센트의 엔딩 크레딧 곡입니다. 리엔 라 하바스의 스테리 스테리 나잇.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룰루랄라 청춘을 깨워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아 컴퍼니의 유아 대표님과 함께 갤러리북과 관련해서 또 미술관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즐기면 좋을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대표님, 네. 이제 아까도 계속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미술 정말 잘 몰라요. 네. 네네. 옛날에 학교에서도 그림 그리라고 하면 정말 그냥 놀고 있었어요. 네. 그림 못 그려서. 네. 그래서 미술관 가는 게 사실 아직까지도 많이 낯설어요. 예. 네. 그리고 어디부터 어떻게 가야 될지. 미술관이 갤러리들이 많다고 하는데 나는 나같이 모르는 사람은 어디 가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 이런 사실은 물음표를 제 스스로 이렇게 찍을 때가 있거든요. 네. 네. 혹시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그렇나요? 미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술이 그림. 네. 우리는 미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미술은 작가분들은 글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음악가들은 음악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고. 네. 화가들은 결국은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고 그 작가의 생각을 느끼는 거라고 네. 거기 때문에 어렵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무래도 우리의 교육의 영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갤러리들이 많아졌지만 네. 크고 유명한 갤러리들도 있고 요즘에는 뭐 이제 카페처럼 조그만 갤러리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처음 그 갤러리를 가고 싶은데 선뜻 망설여지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우리나라 서울의 인사동에 가시면 갤러리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화가분들이 개인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 다 무료예요. 아, 네. 입장료가 없어요. 네. 그 작가분들은 자기의 그림을 사람들이 더 많이 봐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 편하게 가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또 갤러리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내야 되는 건가? 아니, 뭐라도 좀 사들고 나와야 되는 건가?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봐주는 것만으로도 작가님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네. 보시고 거기에 팜플렛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입구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작가의 생각이 있는 텍스트를 보시고 네. 작품 보시고 네. 그리고 좋아하는 제가 알기로는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만 다 돌아도 하루에 다 못 볼걸요. 아, 그래요? 네. 또 인사동 말고 또 어디 추천하세요? 파주 헤이리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유명 갤러리들은 상시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곳들을 찾아서 보시면 좋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곳 중에 이제 뭐 환기미술관, 네. 김환기 선생님 작품에 네. 우리나라 최고가의 경신하고 있는 작품들이 걸려 있으니까 네. 그런 곳도 가끔 찾아가면 좋고요. 네. 특히 환기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 부암동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변에 이쁜 곳들이 많아요. 네. 산책로도 많고 네네. 산책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미술관, 그 환기미술관 바로 건너편에 또 서울미술관이 있고요. 네네. 그런 식으로 평창동, 부암동 쪽에 많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국립현대라든가 예술의 전당, 네. 시립미술관 네. 많죠. 항상 많은데 네. 참 자주 못 간다는 게 문제죠. 근데 이제 아까 도슨트 설명도 잠깐 해주셨지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처음에 가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있거든요. 네.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 도슨트 같은 경우에는 좀 큰 미술관에 네. 그러니까 큰 미술 전시가 있을 경우에 이제 그 도슨트 오디오 가이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입구에 가시면 티켓팅 하시고 네. 그 다음에 티켓팅 하시는데 옆에 보면 오디오를 빌려줘요. 네네. 그러면 가서 오디오 가이드를 이제 돈 비싸지 않거든요. 네네. 한 4,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000원 정도 내서 그 오디오 가이드를 빌려서 네. 귀에 꽂으면 이제 작품 앞에 가면 그 설명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냥 가이드를 귀에 꽂고 한 바퀴 쭉 도시면 네. 그냥 그 오디오 가이드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니까 네. 굉장히 편하게 관람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안 그러신 분들도 참 많지만 네. 또 저희 그 50+ 청취자분들 가운데는 기계 하면 왠지 부담스럽고 네. 그냥 사람이 좀 나와서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시 정보를 찾아보게 되면 네. 작가와의 대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큰 전시 같은 경우에는 큐레이터가 그 도슨트 하는 그런 시간대가 이렇게 공지를 해요. 네. 그런 시간대에 같이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네. 이렇게 쭉 그림들을 이렇게 쭉 돌면서 네.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디오 가이드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그림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명화 같은 경우엔 그림뿐만 아니라 그림 뒤에 담긴 재미있는 스토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스토리도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오히려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땐 그런 큐레이터가 도슨트를 직접 해주는 그런 시간대를 찾아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청취자 문자가 많이 왔는데 저희가 지금 다른 얘기 급급해가지고 문자 소개를 거의 못 해드렸어요. 그중에 하나 요거는 이제 저도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내용이었는데요. 8411님.
저희 아버지는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정년퇴직 후 취미로 그림을 조금씩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림 보러도 많이 다니시고요. 좋은 그림을 알아보는 눈을 갖고 싶다고 요즘 항상 말씀하시는데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요즘에 책이든 전시든 멋진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조언을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지금 그림을 많이 보러 다니시니까 네. 충분히 좋은 그림을 판단하시는 눈은 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림보다 더 많은 그림을 보시는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리고 약간 좀 다른 관점이 뭐냐면 좋은 그림을 알아보고 판단하는 눈은 네. 사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몫이 아닌 큐레이터와 평론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좋은 그림을 그리는 건 결국은 반고를 통해서 조금 그림이 달라진 게 뭐냐면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을 표현하는 그림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그림은 결국은 자기의 내면에 있는 것을 얼마나 잘 끌어내서 그림을 그렸느냐가 좋은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유화 컴퍼니의 유화 대표님과 함께 좋은 그림을 보는 눈을 키우자 결론은 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선 저는 이제 오늘 첫 감동은 이 갤러리북에 대한 감동을 얻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림을 보는 눈을 또 새롭게 가져야겠다는 얘기 하시면서 네. 들으면서 갤러리를 오늘 같은 날씨에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좀 들었어요. 네. 이렇게 자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멋진 갤러리북이 또 계속 탄생되기를 저는 네. 함께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벌써 마무리 인사드릴 시간 다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자 참여하신 분들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곡으로 사라 맥락클란의 엔젤 띄워드립니다.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명숙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I need some distraction.